안녕하세요. 온비팀 부동중개 오동엽 대표입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가 바뀌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내용을 보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오동엽의 삐띵 부자라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삐띵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좀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온삐띵의 브레인 신동수석을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원빌딩 중개법인의 신동성 수석팀장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뽑힌 이유가 뭔가요? 온삐띵의 브레인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다이어트 좀 해서 갸름해졌잖아요. 신수석,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아무리 카메라가 있어도 그렇죠. 존댓말을 쓰시는 거는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대로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무슨 얘기 할까? 빌딩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부분 부동산 정보들이 아파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빌딩 시장과 아파트 시장의 좀 차이점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빌딩 시장도 사실은 금액으로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아파트 시장 못지않을 만큼 큰 시장이거든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이나 모든 정책들이 아파트 중심적인 거야. 정보도 많고. 네. 근데 이제 빌딩 시장은 뭐 정보들이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분들 오시면은 빌딩은 초보라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오늘은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또 하고, 왜 가격 폭이 또 커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아파트가 빌딩보다 가격 폭이 좀 크잖아. 그지? 네. 그 전에 아파트하고 빌딩에 대한 차이 중에 하나가 가격이 변화하는 건데, 아파트 매매 사례를 봤을 때 근 10년간은 오르고 내리고 했던 경험들이 사이클이 반복이 됐었죠. 빌딩 시장은 내렸던 적이 없어요, 거의. 매매 사례가 거의 중간에서 상승폭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가격 폭이 아파트가 큰 이유가 뭐야?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은 규제, 세금, 공급량. 그 중에서도 공급량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파트는 하나의 필지 위에 한 개 이제 블럭 위에 수십 개, 많게는 뭐 수만 세대 구분 등기를 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반면에 결국은 분양된 거를 거래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가격에 다 반영이 되고요. 반면에 빌딩 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지 위에 있는 빌딩만을 매매를 하죠. 그 얘기는 공급량을 필지를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필지를 분필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제한된 필지만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희소성이 우선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물량만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공급량의 조절, 희소성, 그 외에 또 다른 큰 이유들이 있지 않나? 규제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은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의식주 중 주거와 관련된 가장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투기나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트 경기 시장이 지금 좋다 보니까 각종 규제들이 넘쳐나고 있죠. 반면에 뭐 빌딩 시장에 규제가 없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보통 비율로 따졌을 때 70에서 80%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 관련된 규제들이고, 나머지 20, 30%는 토지와 빌딩, 그 외 오피스텔 관련된 규제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흔히 언론에서 하는 규제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주택 시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주택 시장의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빌딩 시장 쪽, 특히 토지 건물 시장에는 규제는 극히 지금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빌딩 시장에 대한 차이점을 자세하게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빌딩을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신수석 준비해 줄 수 있지? 예, 준비. 그러면 아파트와 빌딩은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 너무 많이 있죠. 할 얘기가 많네. 네네. 대표님 대출하고 금리 얘기를 하세요. 금리 이야기. 금리 그럼 신수석 그러면은 1금융권에 베이팅 담보대출 금리가 요즘 얼마 정도 하지? 최근에 담보대출 잔금 치른 거 있잖아. 네. 그분은 신용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만 3.2%까지 받았어요. 3.1%도 조금 더 일찍 신청하셨으면 가능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오르고 있는 추세죠.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금리가? 그지? 그분도 우려하셨던 것보다는 금리가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고객분도. 현재 기준금리가 2.75%니까 가상금리 붙였는데 그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으신 금리 수준이신 것 같아요. 가상금리 얘기해주고 가셔야 돼요, 대표님. 유튜브에서는. 네. 알고는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가상금리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그냥 얘기를 하죠. 은행 마진인가요? 은행 마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때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리시는 분의 신용도라든가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보통 한 2% 정도를 측정을 해서 기준금리에 많이 붙이죠. 예. 2%면은 그게 지금 리먼 사태 전에는 기준금리가 한 5%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가상금리까지 붙어버리면은 한 6.5% 정도 했었으니까 지금 금리의 뭐 한 2배 정도 되는 어떤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사시는 분들이 이 건물을 왜 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자산이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느낌? 그게 빌딩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셨구나 그때도. 난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한 4년간 초저금리 시장에 취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이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 12, 13년 전 그 리먼 사태 이전의 금리 생각하면은 지금보다 뭐 엄청 높았으니까 지금 금리도 그때에 비하면 저금리죠. 예. 그리고 그때는 대출을 많이 받아봐야 뭐 레벨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고객들한테 브리핑할 때 30% 이상 받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얘기하세요? 지금은 네. 무조건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아직 저금리라니까. 그러면 저금리면은 오를 때도 있고 금리가 내릴 때도 있는데 변동 추이를 좀 얘기해 주시려고 가시죠. 기준금리하고 그때 대출금리 같은 것들을 좀 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김원성 사장님 얘기하신 그 영상도 같이 넣으세요. 김원환 사장님이 2013년도에 그 세미나 하시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같이 편집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 올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보시기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한 6년 전이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좀 보는 어떤 묘미도 있을 것 같고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꼭 올려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저희 나라 금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지.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은 궁금해 하시고 그에 쫓아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오르고 내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이 네. 내가 하는 채널인데 나한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면은 네. 작년 18년도에 미국 금리가 4번 올랐잖아, 그지? 네. 근데 반면에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올렸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압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어쨌든 가계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네. 금리 압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금리를 못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쨌든 투자의 기본 원칙이 수익이 높은 곳에다가 자본을 투자하는 그 개념 때문에 미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보다 더 규모가 크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훨씬 당연히 뭐 안전하고 네. 수익이 많이 나오면 미국 금리로 미국 시장으로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겠지. 네. 그러면 한국의 어떤 금리도 미국 금리보다 한 1% 정도 높아야지 네.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가치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 낮아.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여지가 분명히 생기는 거고 네. 그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결국은 저희가 가장 궁금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한 것도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대출 금리가 나오면 수익률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객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금리는 한 3점 초반 네. 또는 중반 정도에 받을 수 있는데 4%까지 네. 4%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4.9요? 아니 4%는 4.0 4.0이요? 예. 4%는 어디까지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4.0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라고 얘기 드리지. 왜냐면은 그래야 좀 리스크 관리가 좀 가능하니까. 내가 볼 때는 올해 미국이 한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 같고 네. 대한민국은 따라서 1번 또는 2번 정도 인상할 것 같으니까 한 4.0%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인상하나요? 그치, 지금 2.75니까 한 뭐 2% 정도? 기준금리 2% 정도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또 궁금한 거 있어? 금리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들은 1금융권 기준으로 얘기하시겠지만 대부분 뭐 메이저급 1금융사에서 대출받는 금리들은 비슷비슷하겠죠. 그렇지. 고객한테 소개하시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 고객이 역삼동에 건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매입하시려고 그분 네. 검토하고 있는데 그분을 이제 모시고 네. 뭐 우리은행, 구미은행 같은 이 네. 금융권을 몇 군데를 이제 체크해봤는데 네. 그분은 한 3.4, 3.3 정도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좀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금리면 난 괜찮은 것 같고 그분한테 내가 얘기한 게 이제 4%까지 생각하시고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정도는 그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좀 질문을 해볼게. 신수서 오늘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네. 2019년 전망을 어떻게 해? 어떨 것 같아? 비팅 시장이 2019년에. 우선은 가격하고 거래량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매도 시장 자체는 물건들이 뭐 보유세 인상한다, 양도세율 과거에 좀 얼마 정도 인상했다 해서 그분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느냐? 절대 아니에요. 수익이 이미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재산세가 인상되긴 했지만 그분들이 임대료에서는 다 커버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각종 규제나 정책들이 어떻게 변할지. 하지만 대부분 지금보단 규제가 풀릴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물을 내놓으실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결국 뭐 급매로 내놓느냐. 시세보다 보통 제가 아무리 커봐야 시세보다 10에서 20%? 20%도 크게 봐요. 10% 정도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극히 소량 정도가 거래될 뿐이지 대부분은 작년과 가격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매수와 관련된 얘기인데 실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세금이나 아니면 규제들 또는 다주택자들이 상가주택을 어떻게 매입하느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대출에 대한 비율이 조금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현금과 대부 비율이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이제 보통 50억대 보셨던 분들이 30억짜리로 낮춰서 보시고, 네. 그리고 30억 보셨던 분들이 결국은 아파트를 또 투자할 게 없나 내려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현금 비율이 높은 자산가 분들이다. 그러니까 투자성보다는. 네. 내가 신수석 얘기할 때 왜 웃었냐면은 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요 얘기도 다시 또 준비해서 네.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또 준비해 줄 거지? 근데 이미 한 번 하셨잖아요. 요점을 정리하면은 네. 지금 매도자는 이거 팔아가지고 요만한 건물도 못 사니까 네, 네.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겠다. 네. 어차피 네. 뭐 규제를 해봐야 뭐 대출 규제 정도에서 머무르니까 내가 이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 더 좋아지는 시기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도 시점을
안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매수자는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내려가겠다. 근데 하나 번외적으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실제로 투자자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투자자들은 현금 비율을 높인 자산가들이 실제 매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장 자체는 올해 시장은 그러니까 의외로 작년에 재작년에 투자하셔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그럼 대출을 좀 적게 받아도 매입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겠네? 충분히 지금 의향이 있으시고 네, 제가 봤을 땐 1월, 2월 상반기 2월 달까지는 2월 달부터 아마 많이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1월 달에는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지금 슬슬 계약을 하려시는 단계들도 많이 봐 걸로 봐서는 현금 자산이 있는 이런 분들이 네. 2019년에는 뭐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특성이 뭐야? 그분들은 우선은 대출을 아예 안 받으시려는 분도 계세요. 아 진짜로? 네. 대출을 부자신가 보다. 5에서 10% 정도 받으시려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매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제 거래세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결국 거래량은 과거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거래가 아파트 시장만큼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그러면 또 그렇게 대출을 안 받는 분들하고 또 그 현금 자산이 많은 분들의 어떤 특징이 또 뭐가 있어? 자제분들과 같이 공유로 뭐 공유 지분으로 매입하시지 않아? 그런 분들이 많죠. 대부분 꼭 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네. 뭐 사전 증여를 위해 가지고. 네. 그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고객처럼 꼭 사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어차피 내가 죽고 물려주나 아니면 지금 내가 미리 조금의 어떤 돈을 증여를 해가지고 같이 공유 지분을 매입을 해서 같이 건물주로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물려주나 뭐 이 차이인데 저희세를 생각하면 훨씬 사전 증여하는 게 낫지 않아? 훨씬 낫죠, 대표님. 그지? 미리 준비하셔야죠.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대표님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전 증여할 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사실 증여세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다음 회차에도 얘기하겠지만 대표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뭐 진수석뿐만 아니라 원베이팅의 다른 팀장들하고 많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뭐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가 공실 뭐 이런 공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해드리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대표님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마무리 멘트 중인데 아니 전망 한번 마무리 간단하게 하면 매도와 매수의 힘겨루기다. 올해는 상반기는 그렇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무리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본인의 2019년 전망을 마무리 못 해가지고 참 네네. 게스트인데 이 사람이 게스트인지 네. 어쨌든 이번이 이제 첫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